제가 시작할 때 하려고 했던 얘기들을 목사님 많이 해버리셔가지고 점심들은 잘 드시고 오셨어요. 네, 짜장밥 맛있으셨나요? 네, 맛있으셨어요. 뭐 기온은 괜찮으신 거죠? 지금 뭐 춥거나 덥거나 괜찮으세요? 네, 네, 우리 그래도 뭐 안에 날씨도 그렇지만 바깥 기온도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서야 조금 가을인가 싶게 날씨가 조금 이렇게 선선해진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 시대라고 해도 또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는구나 이런 것을 또 생각해보는 시간들이었는데요. 특히나 이 지금 점심시간 이후 이 시간이 안 그래도 정말 피곤하고 오늘 아침 오시기도 바쁘셔서 설교 들으시고 점심 드시고 제일 졸기 좋으신 시간에 이렇게 어려운 거대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설라니까 저도 좀 긴장이 되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뭐 무슨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일찍 오셔갖고 앉아 계셔서 제가 좀 부담이 됐는데 공부하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그냥 한번 좀 생각해보고 우리가 좀 기도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걸로 또 믿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특강이지만 시작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저희가 이렇게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저희들이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던 잘못으로 지구 환경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다시 또 미래를 생각하며 다음 세대들을 걱정하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특강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함께 생각하고 또 은혜 받는 자리 되게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뭐 주제는 이렇게 기후 위기 시대 교회의 사명과 과제 이렇게 돼 있지만 편안하게 보시려면 순서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인사와 소개를 제가 좀 할 거고요. 기후 위기 시대 제목처럼 교회의 사명이 뭐냐? 교회의 과제가 뭐냐? 이 제목에다 담겨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풀어간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 시대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아직 초반이구나. 교회에 뭔가 과제가 되면 이제 끝날 시간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좀 편안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사와 소개인데요. 인사는 뭐 방금 드린 인사고 또 소개가 뭐 지금 이 시간에 대한 것을 얘기하려면 또 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돼가지고 뭐 그냥 몇 개 로고를 들고 왔는데요.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제가 우연치 않게 또 미국에 사실은 담임 목사님이 공부하러 가시면서 저는 육아에 전념하고자 아이들 3명과 뱃속에 있던 애를 여기서 낳고 가서 또 잘 키우겠다는 마음으로 미국에 있다가 또 이렇게 공부를 하게 돼가지고 제가 콜롬비아 신학대학원에서 교육 목회학으로 이제 박사 과정을 공부를 했고요. 그 공부한 덕분에 또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외부에서는 저희가 속해 있는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 교육국이 있는데 교육국에 또 교회교육 전문 지도자를 키우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생태교육과 관련한 부분을 맡아서 각 이렇게 노회에서 요청이 있는 곳에 가서 생태교육에 관한 그런 강의들을 좀 맡아서 하게 됐어요.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NCCK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기후정의위원회가 있어서 그 안에서 전문위원으로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고 뭐 교육 목사로도 보고 또 담임 목사 사모로도 보시지만 또 외부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거를 조금 아셔도 이 강의를 듣는 데는 조금 이해가 되시는 부분들이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또 저를 그냥 이 어려운 주제를 또 맡겨 주셔서 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러면 왜 애를 낳고 미국까지 가서 그렇게 생태 문제를 가지고 또 공부를 하게 됐냐 이 얘기를 하려면요. 제가 이제 미국에 갔을 때 경험들을 좀 같이 나눠야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맥코믹 신학대학원으로 이제
담임 목사님 공부하시면서 저도 이제 그때는 같이 이제 가서 열심히 애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이제 기숙사에서 한국에 있다가 갔으니까 한국에서 얼마나 분리수거들을 너무너무 잘 하시잖아요. 저도 진짜 뭐 어디에 지지 않을 정도로 분리수거를 정말 열심히 막 음식 쓰레기도 그냥 국물 막 짜가지고 막 해가면서 뭐 비닐 뜯겨지지 않는데 없나 막 다 살펴보면서 그렇게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다가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도 이제 쓰레기 버리는 시스템이 이제 쓰레기통이 있고 분리수거통이 있어서 뭐 분리수거를 여기는 그냥 한꺼번에 하네 이러고는 뭐 플라스틱이고 뭐 캔이고 분리수거하는 것들을 이제 막 모아놓고 그냥 진짜 버려야 되는 것들 음식 쓰레기를 포함해서 음식 쓰레기를 따로 분리하지 않길래 그걸 다 모아서 열심히 그 신대원 기숙사에 저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이제 저런 파란색 뭐 혹은 회색 이런 거는 일반 쓰레기를 버리는 통이고 그리고 저런 초록색은 그 재활용하는 이제 큰 쓰레기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버리고 이제 음식 저기 재활용하는 거는 재활용한 대로 버렸는데 그렇게 열심히 버리다가 어느 날 이제 충격을 받은 게 쓰레기 차가 큰 차, 미국은 또 땅도 크니까 차도 큰데 차가 쫙 가더니 기숙사 그 쓰레기장 앞에서 두 개를 한꺼번에 엎어서 같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생긴 것만 일반 쓰레기통과 분리수거통이 있을 뿐이지 전혀 분리를 하지 않은 채로 가져가는 것을 보고 제가 사실은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미국이 선진국인데 이런 거를 이렇게까지 그냥 함부로 한다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거 그럼 분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쓰레기를 어디다 버려야 되나 하면서 이제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근데 물론 모든 곳이 저렇게 분리를 전혀 안 하지는 않아요. 통이 분리돼 있는 곳도 있긴 하지만 한국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설사 되어 있더라도 저렇게 뭐 신대원 기숙사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저렇게 그냥 가져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근데 이제 한인교회를 또 갔는데 처음에는 이제 등록을 하지 않고 이제 조금 이제 여기저기 이제 다른 교회들을 한번 이제 둘러보면서 한인교회를 갔는데 이제 어떤 한인교회를 처음에 갔더니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음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역시나 갔더니 한국 사람들 좋아할 이제 음식들을 다 차려놓고 그리고 뭐 밥이랑 뭐 미역국이랑 뭐 이렇게 주는데 이제 좀 특이한 게 일반 그릇이 아니고 이제 스티로폼으로 돼 있는 그런 통으로 해서 밥도 주고 뭐 국도 주고 뭐 이렇게 주고 반찬도 다 그냥 스티로폼으로 돼 있는 일회용으로 돼 있는 걸로 반찬을 줘서 일단은 먹었는데 먹고 나중에 보니까 그냥 큰 교회 안에 있는 쓰레기통 안에 큰 쓰레기 봉지 안에 그냥 갖다가 다 먹고 그냥 다 갖다 버리는 그러니까 설거지를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설거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크게 음식을 했었던 통 정도만 하지 그냥 이거는 무조건 그냥 갖다 버리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상한 교회다. 이거는 너무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른 이민교회를 그 다음 주에 또 갔는데 그 교회도 역시나 그냥 그렇게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음식을 많이 하는 교회나 어떤 교회는 그냥 정말 국에다가 밥만 얹어주고 김치가 있고 하는데도 그냥 그 통째로 그러니까 음식 쓰레기고 뭐 재활용이고 분리도 하나도 없이 그냥 그대로 다 해서 그냥 하나로 크게 묶어서 버리고 크게 묶어서 버리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문제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런 쓰레기 이것도 너무 큰 문제지만 교회조차도 그리고 특히나 미국 사람들은 음식에 별로 진심이 아닌데 한국 사람들은 또 진심이다 보니까 한인교회에서 먹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만큼 버려지는 쓰레기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하면서 이제 계속 저는 이제 해가 갈수록 이제 고민이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기독교 교육을 계속 공부했던 사람이었어서 미국에서 그때는 이제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서 갔지만 이렇게 사명감 같이 내가 뭔가를 해야 되나? 나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이제 죄책감 같은 것들이 이제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숙사를 이제 나와서 저희가 이제 주택에 살게 됐었는데 그 주택에서 저희 아이들이 밤마다 놀았었던 놀이 중에 하나가 저기 자연환경 있는데 보면은 이제 반딧불이거든요. 그 저희가 나중에 살았던 그 집 밖에 반딧불이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밤만 되면은 저녁 먹고 플라스틱 뭐 이런 통 들고 나가서 열심히 이제 잡아다가 이제 그 안에 넣고 막 불빛 나는 거 구경하고, 그리고 이제 밤에 이제 얼른 들어와라 얘들아 이러면은 다 또 풀어주고 뭐 이러기를 반복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반딧불이는 굉장히 그 청정 지역에서만 살아서 저도 사실은 어려서 별로 보지 못했었던 벌레인데 미국에서는 자연 환경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냥 뭐 드넓은 뭐 잔디밭에 그냥 집 밖에는 막 뭐 저런 반딧불이가 막 다니는 그런 곳에 살면서 너무 사실은 감사하지만 그 계속해서 고민되었던, 내가 이렇게 여기서 잘 사는 게 잘하는 건가? 아무 의심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여기 미국에 사는 사람들처럼 살아도 되는 건가 하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축복받은 이제 땅이구나.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큰 땅에 살면서도 전혀 뭐 물론 환경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긴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뭐 청소기도 쓰다가 예를 들어서 필터를 갈아주고 하는 이런 과정을 귀찮으면 그냥 그 채로 쓰레기통에 버려요. 그러니까 멀쩡한 것도 아유 새로 사지 뭐 요즘에 좋은 거 나왔는데 하고 그냥 버리고, 그거를 또 쓰레기 치워주시는 아저씨들은 땡큐 하면서 다 가지고 가요. 아무 뭐 소파를 내놔도 땡큐 하고 가지고 가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안 되겠다 하고 거기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서 미국에 있는 분들한테 뭐 제가 영어 실력이 짧아도 계속해서 그런 막 글들을 썼어요. 똑바로 해라 니네. 야 지금 한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냐? 한국은 정부가 다 이 쓰레기를 관리하고 있고 다 컨트롤하고 있고, 니네 같은 이렇게 큰 나라가 이렇게 전혀 이 생태 문제, 환경 문제에 관심이 없고 이렇게 살다가는 이 지구가 다 망한다 막 이러면서 정말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뭐 미국이 진짜 문제가 있다. 미국 나라 자체가 그 안에서 환경에 대한 이것들이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다른 지구들은 다 이미 끝난, 다른 나라들은 다 끝난 시기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국으로 또 우리 예담교회에서 불러주셔서 이렇게 짠 왔습니다. 역시 한국은 이제 갈기 전에도 그랬지만 갔다 와서 보니까 분리수거가 더 잘 돼 있고 막 더 열심히 사람들이 막 분리를 하고,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미국을 뭐라 했지만 거기에서 이제 익숙해져 있었던 이 편리함으로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지 하고 막 정말 음식물 분리수거부터 해서 너무너무 이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놀라웠던 사실은 그 사이에 제가 벌써 11년, 12년 만에 한국에 다시 돌아왔는데, 이 한국은 배달의 민족. 워낙에 배달의 민족이다 보니까 이 배달 문화가 완전히 자리를 잡고, 제가 가기 전이랑 그 10년 이후에 온 이 한국이 너무 달라진 거예요. 여전히 개개인의 사람들은 열심히 분리수거를 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 문화 자체는 소비 문화와 이렇게 배달 문화와 일회용품을 함부로 쓰는 문화들이 어느 순간 자리를 잡아서, 미국은 그나마도 거기서는 텀블러를 많이 쓰고 이렇게 또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일회용을 많이 쓰는 대신에 또 개인적인 노력들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요즘에야 뭐 텀블러 문화들이 좀 생겼지만 다 일회용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밤에 잠자기 전에 이렇게 띡띡띡 이제 로켓 배송 딱 해놓으면 새벽기도 딱 갔다 오면 집 앞에 딱 이제 와 있고, 근데 그게 너무 편리한데
시킨 거는 계란 하나인데 계란을 싸는 온갖 완충제 막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 많은 쓰레기들이 같이 오는 것을 보면서 아, 우리나라를 자랑스러워만 할 수 없게 됐구나. 그 전에 내가 몰랐던 것들 그리고 새로 너무 많이 달라진 것들로 인해서 또 괴로움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정말 그 K 문화 막 이런 걸로 굉장히 이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사실 제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도 어떤 미국 사람들은 뭐 노스코리아에서 왔냐 사우스코리아에서 왔냐 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살면서 뭐 오빤 강남 스타일이 막 유행하면서 막 뭔가 뭐 달라지고 그 위상이 점점 높아지는 걸 경험하고 왔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또 지금도 사실은 K 위상이 여러 각 분야에서 높아지고 있는데 이 쓰레기 면에서도 우리가 그 수많은 OECD 국가나 많은 나라들 중에 으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또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 정말 이 K 문화뿐만 아니라 쓰레기 악당 국가 저희가 거의 4위를 차지해요. 이렇게 작은 나라인데 저희가 여러 가지 지표를 봐서 정말 순위에 높은 수준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시기에 또 그런 우리 한국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뭐 제 얘기부터 해서 이렇게 서두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후 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기후 위기 이런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 기후 위기라는 용어를 쓴 지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많이 쓰고 있어서 익숙해진 느낌일 수 있지만 지구 온난화가 훨씬 많이 저희가 들려졌었지요. 한참 전까지는 우리가 지구 온난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구 온난화가 맞냐? 뭐 겨울은 더 추운 것 같다. 뭐 이러면서 그걸 또 부정하는 이야기들도 있고 지구 온난화라는 말이 한참 쓰이더니 좀 지나서는 기후 변화라는 말, 물론 지금도 기후 변화라는 말이 많이 쓰이고 있긴 한데 기후 변화라는 말로 용어가 조금 이렇게 변화해 갔어요. 그리고 지금은 기후 변화에서 기후 위기 시대 이런 말들이 더 같이 이렇게 통용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생태 쪽에 관심이 많고 뭐 그런 쪽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기후 문제를 더 깊이 들여다보는 분들 안에서는 기후 재난, 기후 재앙 이런 말들을 더 많이 쓰고 있어요. 기후 위기보다 조금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용어지요. 그리고 기후 붕괴, 그러니까 없던 표현이에요. 지구 온난화 얘기할 때까지만 해도 쓰지 않았던 용어들, 기후 붕괴, 기후 비상사태, 지구 가열, 지구 열대화 이런 용어들이 이렇게 하나씩 튀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그냥 바뀌고 있는 거가 뭐 그냥 그렇게 바뀌나 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게 이 용어가 바뀐다는 것은 이제 큰 이 전체 이 진짜 이 시대가 그 단어를 그 용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심각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기후 위기, 복합 재해 양상 뭐 이런 표현들도 쓰고요. 기후 극값의 변동성이 심화됐다. 뭐 이런 표현들도 써요. 그러니까 뭔가 아무튼 이거는 날씨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가 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저는 조금 더워지는데 사실은 우리가 기온에 예민해서 이 올 여름도 얼마나 덥게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야 진짜 이렇게 덥다니. 작년에 얘기하기로
남은 날들 중에 올해가 제일 시원한 날입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아유 내년을 어떻게 보내나 했는데 그래도 2025년 올해 여름을 또 어떻게 보냈어요 우리가. 근데 진짜 더웠잖아요. 사실 지금도 오늘 조금 기온이 내려가서 그렇지 덥습니다. 이 9월 14일 날씨로 봐서는 아마 이제 저보다 오래 살아오신 우리 분들은 옛날 가을에 이 정도의 날씨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더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제가 아까 낮에 중고등부 설교할 때도 창조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느라고 우리나라 기후가 무슨 기후지 하고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우리나라 기후가 뭐죠? 온난화 기후요 하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에서 배우기로는 우리가 온난화 기후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열대 습윤 기후로 변하고 있어요. 사실은 인정을 해야 될 수도 있을 만큼 아열대 습윤 기후로 많이 변했습니다. 지역적으로 차이는 있겠지만 그냥 더운 게 아니라 뭐 동남아시아 어디 놀러 가서 막 뭐 덥고 뭐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또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지금 이번 여름은 습해서 더 덥고 정말 잠깐도 에어컨을 끄거나 뭐 선풍기로는 안 돼 뭐 이런 시간들도 많이 보내신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막 복도를 못 다니게 이제 실내 공간들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뭐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견딜 수 없을 그런 더위를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아열대 습윤 기후는 월 평균 기온이 10도 이상인 달이 8개월 이상일 때 아열대 습윤 기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월 평균 기온이 10도, 10도면 괜찮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체 평균이 전체적으로 올라가야 이 아열대 기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열대 습윤 기후는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폭염이 진짜 증가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계절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긴 여름 짧은 봄, 가을, 조금 추우려고 하는 겨울 이렇게 되겠죠. 예전에는 골고루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었다면 언젠가부터 저희가 봄, 가을이 좀 금방 지나가네. 가을인가 했는데 겨울 오네. 뭐 이런 느낌이 있으시잖아요. 아마 올해도 또 그러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아열대 기후로 우리나라 이제 지역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원인을 보면 뭐 우리가 지금 많이 알고 있고 얘기하듯이 온실가스가 너무 많이 배출되고 그것이 이제 쌓여진 것들을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열대 습윤 기후가 점점 더 심해지면은 감염병, 온열 질환 이런 것들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몸이 좀 안 좋거나 취약한 계층에 있는 분들한테는 더 심각하게 이 기후의 문제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나마도 우리나라처럼 이제 사계절이 있는 북반구에 살고 있는 나라의 사람들은 어찌니 저찌니 해도 또 가을 오고 또 겨울 와 해서 또 날씨가 또 가을이 딱 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심성들이 훌륭해서 좋다. 진짜 여름 더웠는데 가을은 너무 좋아. 이러면서 또 다녀요. 여름을 잊고. 근데 그게 사실은 뭐가 해결된 건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섭리로 인해서 지구의 이 자정 공전의 이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그냥 현재 오늘 지금 덥지 않으면 큰 문제 없으면 비가 갑자기 많이 오지 않으면 괜찮은 걸로 우리 집 아니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우리 사는 동네 아니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우리 친척이랑 가족들은 아무 문제 없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아무리 어떤 기후 재난이나 문제들이 발생을 해도 내일이 아니고 우리 문제가 아니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러고 있는 동안에 사실은 온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죠. 우리나라는 뭐 그나마도 여름에 더워도 이미 잘 사는 나라가 돼서 우리는 뭐 피할 곳도 많고
뭐 많이 있지만 지금 지구 곳곳이 아파합니다. 여기는 지금 태평양 쓰레기 섬으로 GPGP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 해변에 몰려오는 해양 쓰레기들로 저렇게 섬을 이루고 있는 거죠. 하와이랑 캘리포니아 사이 북서태평양에 떠 있는 거대한 쓰레기 섬입니다. 이 면적이 그냥 뭐 되게 많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한국 땅의 16배 정도가 저렇게,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보이겠죠. 뭐 워낙에 큰, 그냥 큰 나라와 같이 모여서 저렇게 쓰레기들이 태평양, 그 외에도 인도양, 남태평양, 북대서양, 남대서양 등 주요 해류가 모이는 곳이 쓰레기 섬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멀리 있지만 저런 현실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헝거스톤이라는 거 뭐 신문에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저기에는 나를 보거든 울어라 라는 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독일의 라인강, 체코의 엘베강 등 유럽 곳곳의 강에서 저런 돌들이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배고픈 굶주림의 돌인 거예요. 강 수위가 낮아졌음을 역사적으로 알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그 돌에 새겨 있는데요. 이게 처음에 만들어진 이후로 뭐 1947년, 1959년, 뭐 2003년, 2008년 이렇게 연도가 그 옆에 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게 보일 때마다 거기다가 쓰는데, 사실은 이게 이상 기후로 계속해서 이제 드러나고 있는 해마다 지금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물속에 가라앉아 있었던 것들이 지금 저렇게 수면 위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산호초 군락 백화 현상 이렇게 써 있는데요. 산호초가 기본적으로 저렇게 하얗지 않아요. 막 알록달록하고, 또 그 안에 막 뭐 해조류도 살고, 또 그걸 먹으려고 이제 뭐 물고기들도 와서 해서 막 알록달록하고 아름다운 우리가 산호초를 보통 생각하는데, 호주에 있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는 오스트레일리아 해안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산호초 지대이고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도 지정될 만큼 생태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인데요. 전체 산호의 73%가 저렇게 하얗게, 그러니까 사실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 수온이 너무 높아지면서 살아갈 수 없게 된 그 생태 환경 때문에 백화 현상이 생겨난 것입니다. 근데 이 호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있는 이 산호초들이 다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냥 이게 산호초 하나에 뭔가 죽음 같은 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바다가 전체가 다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해양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뭐 산불을, 사실 뭐 미국에서도 어마어마한 산불이 오랫동안 계속 있었잖아요. 막 LA, 제가 여기 식구들이랑 2019년 11월 요때 이제 오면서 그 그을름이 계속 있는 그 LA를 이렇게 지나쳐서 왔었거든요. 불을 끄질 못해서 그 이후로도 계속 오랫동안 이렇게 산불이 있었던 걸 그 뉴스를 통해서 들었었는데요. 이게 지금 뭐 LA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에서도 올 봄에 얼마나 이 산불로 인해서 저희가 애를 먹었었습니까? 청도 산불을 시작으로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그 산불이 일어나고, 그거를 막지 못하고 그 산불이 일어나서 산림들이 다 죽고 회복이 되기 전에 또 산불이 나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뭐 누군가의 실수, 옛날에는 뭐 다시 보자
불조심, 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뭐 이런 얘기들 했었던 게 사실은 인재로 인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요즘 산불은 그냥 개인의 인재가 아니라 이 기후 위기로 인해서 너무 가물고 비가 안 오고 뭐 저렇게 산불로 인해서 또 산이 다 망가지면서 또 다시 그게 악순환이 되고 반복되고, 그러다 보니 또 이 지구 온난화가 가중이 되고 하는 그런 것까지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산불뿐만 아니라 뭐 올 여름 우리가 견디고 있는, 잘 견뎌내온 폭염, 뭐 열대야, 폭우, 태풍, 가뭄, 이런 것들이 그냥 올해 특별한 일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고 더 심해지고 더 자주 일어나는 그런 기후 위기의 모습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들이 이렇게 대두되면서 사실은 뭐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이 문제들을 또 이렇게 헤쳐나가고 있는데, 섬나라 같이 정말 그냥 경계가 바다랑 땅인 그 나라로 돼 있는 인도네시아 뭐 이런 나라들은 점점 자기 국토들이 좁아지고, 작은 섬 나라들은 이미 없어진 나라들도 생겨나고 있고, 이런 어려운 시기가 우리가 기후 위기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후 위기를 알리는 시계인데요. 얘는 지금 기후 위기 시계라고 불리면서 그 국회의사당 안뜰에 설치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여러 곳곳에 있고, 가까이에는 여기 서울제일교회, 우리 교단에 있는 서울제일교회 앞에도 이 기후 위기 시계가 저렇게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4년 7일 16시 21분 12초 남았다라는 시계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우리가 지금 계속 뭐 1.5도 지구 평균 기온, 표면 기온 뭐 1.5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1.5도가 되기까지의 시간이라고,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 위기 시계를 저렇게 해놓은 것은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이제 사용 가능한 탄소 예산이 있는데, 그것이 소진되기까지 남은 시간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시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대한, 기후 위기에 대한 긴박함을 알리는 일종의 시한폭탄 알람 같은 시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 시계가 4년에서 우리가 더 많이 노력하면 5년, 6년, 7년, 8년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거지만, 현재로서는 계속 줄고 있어서 지금은 3년. 저것도 제가 인터넷으로 찾은 가장 최근 거였는데 지금은 3년까지 떨어진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서 공부하려고 했을 그때는 7년 남았다고 했었어요. 계속해서 그게 제가 2013년, 2014년 이 즈음에 이제 이런 생태 관련한 공부를 시작했는데, 앞으로 지구에 남은 시간은 7년이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 다음에도 7년 남았다. 그 다음에도 7년 남았다. 7년 뒤에도 7년 남았다. 뭐 이랬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기후가 변화하고 있고, 우리가 실제로 예전에는 기후 온난화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지금은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거는 보통 우리가 어려서 맞이했던 여름은 아니다, 여름이 이제 더 심각하게 우리가 느껴지니까 지금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그래도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다 이제 성인이고 어른이시니까, 아유 어떡하냐, 참 이제 앞으로 큰일 났다, 이제 다음 세대들 참 어떡하냐, 좀 뭐 이러다가 진짜 지구가 어떻게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걱정하고 말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왜냐면 또 좋은 시절을 살아봤으니까 이 아름다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마음껏 누리고, 뭐 기후의 문제에 대해서 뭐 걱정하면서 살아오진 않았으니까, 이건 최근에 듣는 얘기니까. 그런데 지금 어린 친구들, 특별히 이제 중고등부 연령에 있는 청소년 아이들 안에는
기후 우울증이라는 아예 그런 병증이 있어서 아유, 내가 뭐 열심히 해서 뭐 해, 이제 곧 망할 건데 지구가 자기가 아무리 실컷 뭘 해도 요즘 뭐 AI 뭐 이런 것 때문에도 열심히 뭐 외워도 뭐 챗GPT 이렇게 쓰면은 답이 더 많이 잘 나오고 막 외우지 않아도 다 써먹을 수 있어서 또 더 애들이 이걸 꼭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마음도 먹는데, 이 기후 문제는 생존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뭐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10년 뒤에 지구가 없을지도 모르는데 뭐 어떤 친구들 중에는 굉장히 이제 그거에 심각하게 느껴지고 아무것도 할 의지도 없고 정말 그냥 방 안에 있는 그런 기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이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미 뭐 산업혁명 이후로 이렇게 급속도로 기후에 문제가 생긴 이거를 뭐 단시간 내에 뭐 내가 열심히 분리수거한다고, 내가 뭐 비닐봉지 안 들고 장바구니 들고 다닌다고 해서 뭐가 변할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른들도 그럼 뭐 할 수 있는 게 없네. 그냥 우리는 어차피 다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가니까 그냥 다 같이 빨리 하나님 만나러 가지 뭐, 예수님 만나러 가지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만 우리가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또 뜻이 있으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또 그냥 함부로 마음대로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까 안 넘겼군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중요하다, 교회가 이 시기에 해야 될 일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교회의 사명과 과제에 대해서 좀 나눌 건데요. 우리가 그래도 잘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미 그래도 예담교회가 이 부분에 최근에 막 이런 걸 생각한 교회들보다는 우리가 먼저 좀 고민하고 활동했었던 것들이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이런 부분은 좀 잘했구나. 그런데 더 잘하는 교회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오늘 같이 좀 나눌 건데요. 생태맹이라는 게 있어요. 생태맹. 그러니까 생태 문제에 관해서 전혀 모르는, 전혀 관심도 없고 생태, 기후 위기가 뭔지 신경도 안 쓰고 이러는 거를 어떻게 보면 쉽게 생태맹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생태맹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해온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 또 녹색교회가 있어요. 녹색교회는 이미 그것들을 잘 하고 있는 교회들을 여러분의 교회는 녹색교회입니다 라고 이렇게 지정해 준 녹색교회가 있어요. 저희도 사실은 올해 그거를 좀 지원을 하려고 했었다가 이제 하지 못했는데, 올해 5월을 기준으로 올해의 녹색교회로 114개 교회가 선정이 됐거든요. 우리는 아직 114개 교회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생태맹도 아니지만 녹색교회도 아닌 그 사이에 있는 거죠. 녹색교회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보존하고 기후정의 실천에 앞장서는 교회를 선정해서 녹색교회로 지정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내년에는 녹색교회로 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본질이 생명을 살리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이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가꾸는 일을 하셨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개신교인들이 많은 경우 개인의 생명, 개인의 구원에만 너무 많이 초점을 맞춰서 정말 나 아닌 다른 사람들, 그리고 정말 이 지구에 있는 많은 피조물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물들에 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게을리 해왔던 것 같아요. 이 기후위기 시대의 교회의 사명은 창조세계를 보존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일제시대에 이 어른으로 보냈었던 것도 아니고
조선시대에 살았던 것도 아니고 이 2025년을 함께 살아가고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데에는 이 시기에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을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고 또 예담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기후위기 시대의 주요 사명은 창조세계를 보존하고 돌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5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창조세계의 청지기 역할을 수행해야겠다. 그냥 그건 정부가 할 일이지, 그거는 저기 어디 그런 거 열심히 한 사람들만 할 일이지 아니라 우리는 정말 신앙인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세계를 잘 돌보려는 그런 역할을 내가 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된다. 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생태적 감수성 및 실천을 확대한, 생태적 감수성이라는 건 이게 진짜 문제가 있구나. 오늘 이렇게 같이 이 특강을 통해서 들으시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생태적 감수성을 키우시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아유 덥네, 어디 에어컨 좀 높이지, 이렇게만 생각했던 걸 진짜 이게 좀 문제네. 이렇게 근데 에어컨을 계속 틀어도 되나? 뭐 이런 것까지도 생각해보는 다른 방법이 있나? 이 시기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나? 우리가 사실 생태적 감수성을 키우는 이 단계들이 더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키워내고 실천을 확대해 나가고, 그리고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이 예담교회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지역마다 우리가 막 선교를 했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는데, 어쩌면 지금은 이 기후위기 시대에 더 어려운 지역들, 더 어려운 나라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또 이 지구 환경을 정말 회복시키는 일에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외치고 그 사명을 담당하는 것도 교회의 역할이다, 교회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어른들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와 또 미래를 생각하면서 일단 나까지는 괜찮네, 이렇게 내가 한 120살까지 산다고 해도 요 정도까지 내가 재밌게 살아왔으니까 감사해야지 하고 감사한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손들, 후손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정말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실 하나님이 영원히 찬양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이 지구 환경을 다시금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혼자로는 할 수 없지만 교회가 함께하고 또 다른 교회와 또 함께하고 노회적으로 교단으로 아니면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실천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거룩한 습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부터 키워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교회 과제는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일들이 많아서 그것들도 좀 소개하고 또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들을 또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교회 학교에서도 미래 세대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벌써 이제 그런 부분들에 학교에서도 접하고 있고, 교회에서는 사실은 신앙적인 문제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사순절 기간 동안 탄소 금식들을 계속 해왔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창조절기 동안 이런 탄소 금식을 매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 교실을 해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보면 생태 감수성을 아이들이 키우는 거죠. 우리는 어른들은 어려서 봤었던 맹꽁이, 아이들은 사실은 맹꽁이가 뭔지도 모르고, 예를 들면 어려서 봉숭아를 키워서 손에 물들이고 했었던 이런 것 추억들이 있는데 아이들은 매니큐어 바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이 생태 위기 시대에 생태적인 감수성이 없는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서부터 가르칠 필요가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셨듯이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래 해야 된다, 이런 교육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회하고도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서 저희가 부활 축제 때마다 지금 한 4년째 플라스틱이나 유리병 이런 걸
재활용을 모아달라 뭐 광고도 하고, 그리고 식물을 심어서 이제 댁에서도 키우실 수 있도록, 우리가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노력도 해야겠지만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흡수원들을 만들어가는 것들도 필요해서 개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집에서뿐만 아니라 교회도 계속해서 녹지시설을 만들어가는 것들도 필요하고, 집안에서도 계속 식물들을 키우고 가꾸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져서 뭐 그런 활동, 그리고 옆에는 플라스틱 뚜껑, 그리고 플라스틱 뚜껑은 플라스틱 병은 분리가 돼도 그 뚜껑은 또 분리가 안 돼서 걔는 버려지거든요. 그것만 또 모아서 저희가 뭐 애들 좋아하는 뭐 키링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좀 지구를 살리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지구를 우리도 사랑하자, 뭐 이런 활동들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또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한 건데요. 이거는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런 활동들을 했다면 이제 지역에서도,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주보 광고에도 나왔지만 기후 걷기 기도회가 지금 벌써 몇 년째 그 서울시의회 앞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뜻있는 여러 교회들 뭐 한두 명씩이라도 모여서 거기서 지구 창조 세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거기 가까이에 있는 뭐 정동교회까지 뭐 걸어갔다가 오고 피켓 들고 기도하는, 그러니까는 뭐 다른 안무가 아니고 지구가 아파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들고 뭐 하는 기도회를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사실은 이제 뭐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는 활동들도 필요하지만 밖에서 하는 것들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런 걷기 기도회도 우리 여기 이제 전도사님들이랑 목사님이랑 해서 다녀왔던 사진인데요. 뭐 그 위에는 여기 성북구에서 우리가 또 마침 생태교실 하고 있었던 때 잘 맞아서 우리 여기 성북구에 계신 선배 시민분들하고 여기 주변에 담배꽁초를 막 그 빗물바지가 담배꽁초로 막혀가지고 계속 홍수가 범람하고 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한 캠페인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활동을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소 금식은 몽골 은총의 숲, 그러니까 뭐 광고를 통해서 몇 번 들어보시기도 하셨겠지만 사실은 몽골이 완전히 이제 너무너무 큰 땅이 사막화되면서 거기서 이제 황사가 우리나라로 막 오다 보니까 그것을 좀 막을 수 있을까 하고 기독교 이제 환경 단체들이 거기 가서 나무를 심기 시작한 것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지금 굉장히 거대한 숲을 이루는 곳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게 또 뭐 네팔로까지 연결이 되어서 지금은 그 몽골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살리고, 그리고 지구도 같이 살리고 우리나라도 함께 또 살아가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사실은 많이 노력했던 부분들이 많아서 교회에 있는 뭐 형광등도 LED로 굉장히 많이 바꾸고, 베델에서도 우리가 벌써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일회용품 막 쓰다가 뭐 생명환경위원회가 또 만들어지면서, 교회 안에 생명환경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는 교회도 많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는 이제 그 생명환경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 김현정 집사님도 계시지만 열심히 활동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베델에 있는 그 일회용을 다 머그컵으로 바꾸고, 그리고 지구의 날 해가지고 그 뭐 1시간 동안 60분 동안은 불을 끄는, 저기 막 흐리게 나와 있는 거는 아이가 이제 불 끄면서 인증사진 뭐 이런 거 찍었었던 건데요. 뭐 그런 활동도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고, 가운데 뭐 QR 찍고 SNS 검색 뭐 이거는 우리도 뭐 어느 순간 이제 주보가 한 번 보고 버려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안 볼 수 있으면 이제 이 우리 핸드폰들이 있으시니까 그걸 통해서 종이를 좀 아껴보자 하는 그런 활동들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뭐 밑에 보면 이제 텀블링, 우리 텀블러도 그래 일회용 쓰지 말고 텀블러를 써야 돼요 하다 보니까 막 예쁜 텀블러, 작은 텀블러, 어디 갈 때 쓰는 텀블러, 누가 선물로 준 텀블러에서 집안에 막 텀블러가 많은 집들이 많아요. 근데 마음에 드는 건 또 없어. 그럼 또 새로운 걸 또 사. 막 이게 그러니까 텀블러를 쓰는 이유가 정말 일회용을 아끼고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써야 되는데, 또 그것도 소비의 일종으로, 또 문화로 트렌드처럼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또 텀블러들이 집안에 넘쳐나서 그것들을 이제 지금 모으는, 이거
이 텀블러 수거함이 있는 교회는 우리가 첫 번째라고 합니다. 네, 이것도 우리 생명환경위원회에서 또 이렇게 애써 주셔서 지금 여기 1층에 보면은 집에 안 쓰는 텀블러 이렇게 모아서 수거해 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활동, 또 애완견들, 버려지는 유기견들, 뭐 이런 친구들을 이렇게 늘 닦아줘야 되는데, 그런데 저런 수건들이 매일같이 사용이 되는데 우리 집에 있는 헌수건들 또 모아서 보내주거나, 뭐 아이스팩 또 지금 많이 막 배달이나 이런 거 하면서 오는 것들, 또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한테 또 도움이 되라고 이런 걸 모아서 보내는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교회가 그래도 우리도 막 뭘 딴에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회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데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군산 노회에 강의하러 갔다가 그분들이 얘기를 해주셔갖고 알았는데, 군산은 그 노회에서 새만금 방조제에 너무 많은 쓰레기들이 있어서 해마다 그 오션 플로킹이라고 쓰레기 줍는 활동을 개교회가 못하니까 교회 연합으로 그 군산 노회 전체가 이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뭐 시찰이나 노회 차원에서, 교단 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은총의 숲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제 기관에서 시작된 거고, 2008년부터 시작한 창조 세계, 이제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생태 선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못 먹는 사람 그냥 먹을 거 갖다 주고 사탕 갖다 주고 이런 차원의 선교가 아니라 정말 숲을 만들어내고 어려운 지구 환경을 되살리는 그런 사역에 우리가 더 동참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여기 아까 그 기후위기 시기가 있다고 한 우리 같은 교단의 서울제일교회 옥상이에요. 교회 옥상에 저렇게 정원을 만들어서 텃밭을 가꾸고, 또 그 위에는 태양열 패널을 설치해서 그 에너지를 교회가 또 사용을 하면서 그늘막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담임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교육관 옥상을 가면서 우리 교육관에 저런 거 해놓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또 꿈도 꾸고 있는데, 교회가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에너지들도 탄소를 계속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에너지원을 만들어내는 것들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내야겠다. 그리고 저렇게 또 텃밭을 잘 가꾸는 또 사역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또 키워서 교회가 그걸 또 같이 나눠 먹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교회가 이제는 소비하던 시대가 아니라, 소유하던 시대가 아니라 정말 함께 나누고 또 돌보고 키워내고 살려내고 하는 일들에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넓게는 녹색 선교 시대로,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지금 환경 선교사 과정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계속 뭐 생태정의 아카데미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그냥 자기 교회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그것을 우리 교회의 사명으로 생각하겠어 해서 농어촌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들, 미자립 교회들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주는 이런 선교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녹색 교회들이. 그러면은 그게 일정량의 헌금으로 보내지면 그걸로 그 교회에서는 그 교회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충당을 하고, 그리고 그게 더 많으면 어려운 교회에 목회자들 뭐 사례비를 준다거나 하는 것까지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쩌면 이제 좀 이제는 녹색 선교의 방향으로 전환을 해서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이 시대에 맞는 선교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에서 그래서 교단과 교회 실천 과제로 이렇게 6가지 과제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라. 개인과 교회의 탄소 배출 제로 운동을 해라. 그러니까 최대한 쓰지 않고, 그리고 그 탄소를 쓰지 않는 것들을 노력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또 하면 제로가 또 될 수도 있겠죠. 육식 위주 문화에서 채식 위주 문화로의
전환을 해라. 육식 얘기가 기후 얘기하다 보면은 자꾸 나오는데요. 고기를 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고기로 먹고 있는 그 동물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너무 많은 땅들이 사용이 되고 또 그 친구들이 먹을 음식들을 키워내는 것으로 너무 많은 식물들이 다 잘려나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뭐 멸종 위기종들도 생기고 그리고 그 동물들이 내뿜는 가스들로 인해서 또 지구가 더워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채식 위주의 문화로 전환을 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덜 쓰고 더 오래 쓰고 재활용하는 방식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예전에는 뭐 하나 써도 좋은 걸로 오래 쓸 걸로 사는데 그래서 고쳐 쓰고 고장 나면은 아니면 누구랑 바꿔 쓰고 나눠주고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한번 쓰다가 철진하면 버렸다가 너무 쉽게 사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발전해 나가면서 그리고 어려운 시대를 또 보내왔다 보니까 우리 문화 자체가 소비 문화가 너무 많이 팽배해져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조금만 사용이 되고 버려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우리가 원래 우리나라가 잘했던 것처럼 덜 쓰고 더 오래 쓰고 재활용하는 방식을 생활해라. 그리고 녹색 환경을 조성해라. 집부터 교회부터 주변 환경을 그리고 생태 교육이나 환경주의를 지켜라. 이런 것들이 교단에서 교회 실천 과제로 나온 지침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교회의 사명과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제 한도 끝도 없이 할 수 있겠지만 정해진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서둘러서 지금 마치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많이 고민하지 않고 많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올해 더웠다. 여름 언제 끝나냐. 이렇게만 생각했던 것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 혼자 그냥 내가 재활용 분리수거 잘하고 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는 일, 교회 밖에서 연합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은 또 뭐가 있을까? 이 시기에 우리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같이 고민해보고 또 나누고 실제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려고 하는데요.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오늘 나는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내가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내놓았다. 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 수 있도록 너는 생명을 택하여라. 아멘. 네, 우리 많은 선택지가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되지만 죽음이 아니라 죽음의 문화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것들을 택하는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식사하고 많이 졸리셨을 텐데도 이 거대하고 어려운 주제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랑 한번 이렇게 외쳐보시면 좋겠어요. 교회를 푸르게 세상을 아름답게 이렇게 할 거거든요. 제가 교회를 하면 푸르게 세상을 아름답게 이렇게 한번 외쳐보시겠습니다. 교회를 푸르게 세상을 아름답게. 감사합니다.